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오늘 한 편의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녹색의 갓 테두리 무늬가 얇은 계열들의 중투를 가지고 세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저희 관유정에서 하고 있는 방법들을 조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중투와 여기에 있는 이 중투는 같은 품종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는 녹색의 테두리가 굉장히 선명하고 아름답고 깊고 두텁고 좋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얇기 거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보이는 이 포기는 계속적으로 해서 양분 대사가 작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조금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녹색이 조금 두터우니까. 자, 이 두 개는 같은 데서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를 오늘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 애란인들께서 흔히 만나는 이 중투 중에 중압형과 중투형이라고 하는 두 가지 타입에서 상당히 고민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 보이는 이 녹색의 테두리는 상당히 깊고 두텁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경우에 겉과 이렇게 갓이 얇은 것이 있다면 우리 초보자분들께서는 녹갓이 두터운 종류를 선택하시는 편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급자라면 이 녹갓을 얇은 것이라도 이 친구처럼 아래쪽에 기부까지 다 녹색이 들어있는 이런 품종이라면 녹색의 갓을 조금은 두텁게 올릴 수만 있으면 가장 아름다운 중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해서 많은 중급 이상의 고수들이 이쪽으로 또 방향을 바꾸게 되죠. 중투는 그럼 과연 어떤 가치, 어떤 미술적인 기준을 표현해내고 우리가 그걸 벗삼아 즐기고 감상하는 것일까요? 중투는 이렇게 들어있는 녹색의 무늬를 황색이나 백색이라고 부르는 무늬색 위에 녹색의 테두리가 들어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속에 들어있는 노란색 무늬를 감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경기가 높아짐에 따라 안의 색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초록색의 무늬 양과 깊이, 색상, 형태, 심도, 그리고 기수지역에 붙어있는 드나듦의 정교함과 세련됨, 그리고 그 품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유전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일구어내고 끄집어내서 안정화시켜서 이 난초는 이 특성, 저 난초는 저 특성, 송종은 이렇게, 신문은 이렇게 해서 차별적으로 하나하나를 색천화시켜서 감상하고 이걸 넓고 실하게 두텁게 6장, 7장을 만들어내서 전시장에 내서 내가 이 품종을 개발한 사람이다. 이건 신문과는 이런 차이가 있고 송종과는 이런 차이가 있는 영역의 난초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우리 난초 문화 정수가 아니겠습니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위가 결정적으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됐죠. 속에 들어있는 황색의 부위도 당대사를 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일어나는 이 당대사는 초록색에 비해 50% 정도 이하 수준으로 당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리에는 세포가 이렇게 있죠. 세포 속에는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 외의 물질에는 엽록체라는 게 이렇게 존재를 하죠. 이 엽록체 속에는 엽록소가 있습니다. 엽록소에는
엽록소 A, B 두 개가 존재합니다. 엽록소 A는 초록색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엽록소 B는 백색, 황색, 초록을 제외한 색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엽록소 B, A 성분량 함량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엽록체에 있는 엽록소의 양은 A가 70%이고 B가 30%입니다. 다시 말하면 황색으로 나타나 있는 이 부위 속에는 엽록소 A라고 부르는 초록색이 상당히 결핍되어 있어서 노랗게 보이기 때문에 70%에 달하는 정도가 당대사를 하는데 상당히 부적합한 요소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엽록소 B 30%와 70에서 상당히 감소된 부분을 합쳐서 절반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투는 초록색이 진하고 곱게 들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까지 다 들어가 있는, 기부라는 건 요 아래쪽까지 문에 싹 다 들어가 있는, 요까지 들어가 있는 이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품종이 위에만 중투이고 아래쪽은 중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만 중투이고 중투가 아니에요. 그러면 잎을 이렇게 10개를 자르면 3개만 중투이고 나머지 유령이 되겠죠. 녹색이 없으니까. 이건 중투를 감상하고 기르고 작품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때 기술력이 있는 분들, 능력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녹갓이 깊게 들어가도 얇게 형성되는 걸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녹갓이 깊은 것은 심해지면 완전 중압으로 가버려서 중투로서의 성능과 감상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감상력의 포인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난초들은 이렇게 나오면 속에는 무늬가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만 중투였고 이건 중투가 아니죠. 중투에서 넘어서 오버돼버려, 오버액션 돼서 중압을 한 것이죠. 다 함몰되어버리면 민충환이 되는 것이죠. 요 잎뿌리는 다가 고루고루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잎마다 아래쪽까지 모두 들어야 되고, 모두 들어야 되고, 모두 들어야 되고, 모두 들어야 되고, 모두 들어야 되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게 무늬가 깊어져 버리면 이렇게 되고 완전히 중압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이는 이 아가시라는 품종이 한국에서 가장 히트를 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녹색 테두리가 아래쪽까지 다 들어가면서 적당한 두께를 유지해서 광합성 양이 또 만들어지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유명한 것이죠. 자, 이런 난초들은 녹색의 무늬가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이쪽 잎을 보면 너무나 깊죠. 완전히 무지로 가버렸습니다. 여기 뭐 무지로 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두 고려해서 우리는 종자라고 부르는 걸 선택하게 되고 드리게 되죠. 중투는 황색이나 백색인 면적이 안으로 넓게 존재함으로써 복륜보다는 월등하게 녹색의 면적이 작습니다. 정말하면 당대사, 포도당 합성량이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세력을 잘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초보자분들이 난초를 고를 때는 일단 난초가 안 죽고 잘 크는 정도까지 당대사가 되는 수준에 도달한 중투여야만 되기 때문에 녹색을 좀 고려하셔서 사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준이 조금 높아지게 되면 방금 봤던 아가씨처럼 깊고 적당히 두께가 유지되면서 아름답게 연출될 수 있는 모든 잎이, 모든 장수가 한결같이 비슷하게 잘생긴 중투가 될 수 있는 품종을 보유해야만 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녹갓이 얇은 쪽으로도 움직이게 된다, 마음이, 자본이 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래쪽까지 다 내려가 있는 걸 기본으로 해서 설정하게 됩니다.
녹색이 다 들어가 있죠. 아래쪽까지 얇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녹색이 얇은 이 중투를 가지고 세력을 어떻게든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부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산채품입니다. 요게 산채입니다. 요게. 그리고 분해서 받았어요. 자, 요렇게 나왔는데 녹색이 좀 얇죠. 자, 여기 보면 엄마총은 녹색이 좀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요 촉만 가지고 봤을 때 세력이 잘 받기만 하면 이런 타입의 중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4촉의 중투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중투를 보다 더 넓고 녹색이 조금 잘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저는 요 뒤촉에 보이는 요 촉 있죠? 요 촉을 제거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요 뒤에 있는 이 모촉이 당을 만들어내는 것과 소모시키는 양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세력을 받는 데는 오히려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잘라버리고 앞에 세 촉만 가지고 길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질소 공급량을 좀 늘려서 녹색의 테두리가 좀 더 깊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베이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물론 유전적인 특성에 따라서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오면 도태를 시켜야 되겠죠. 따라오게 되면 만들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의 중투를 가지고 제가 물건을 만든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설정이 좀 잘못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초록색이 진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비하면 진하지가 않아요. 진하고 연하고 진하고 연하고죠. 그런데 나이가 1년, 2년, 3년, 4년이 갔는데도 색상이 처음과 똑같습니다. 황색이 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변색이 됐죠. 세사가 노란데 엄마 쪽은 노랗지 않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24K, 18K, 24K, 18K.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황색이 안정적으로 균일하게 유지되는 이 특성 하나만 바라보고 제가 녹갓이 조금만 내려가게 되면 그럭저럭 쓸만한 게 될 것 같다 해서 산채품을 들여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녹색이 조금 원한을 두고 따라오지 않으면 어차피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품종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런 경우는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이 촉을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만이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모촉이 호에서 발원됐고 광합 성향이 상당히 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녹같이 두터워지면서 당 합성량이 커지면서 한 촉씩만 받으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꽃이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꽃 2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양분을 소모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일찍 제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일찍 제거를 하고 이 친구들이 당을 많이 소모를 하게 되면 앞에 촉이 점점 녹색이 두터워지고 모양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땄습니다. 재미삼아 한번 가볼까요? 지금 중투화가 어떤 모양인가? 자, 지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너무 두텁군요. 예, 꽃은 중합입니다. 잎은 중합이 아니고요. 여기도 보면 중합을 되어 있죠. 가운데에만 줄이 들어있습니다. 가운데에만. 자, 이렇게 보면 이 친구는 세력이 많이 받으면 중합이라고 부르는 제법 두텁게 섰는 중투로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 자체가 확 눌러서 만들어지는 이런 계열의 중합 스타일이 아니고 아가씨나 신문처럼 적당히 서면서 아름답게 내려갈 수 있는
스타일의 중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색상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조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들여와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그리고 초보자분들께서는 당대사가 잘 되는 걸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자, 잘랐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출하를 하면 되겠죠. 자, 잎이 5개, 4개, 14개입니다. 뿌리가 2, 4, 6, 8, 12개. TRU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이 정도이면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저희들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공룡보다는 우울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투 계산 방법과 무엇을 연출해낼 것인지, 왜 돈이 가는지, 나중에 작품이 만들어지면 어떤 성능과 위력을 발휘할지 정도는 계산해서 난초를 드려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내 나시로 환경, 내 기술, 내 재배 실력, 열정 등이 얼마만큼 난초를 당겨줄 수 있는가를 계산해서 역학적으로 어느 정도 협조와 이익이 될 수 있는 수준 정도를 갖춘, 거기에 진입한 품종을 골라야만 초보자이든 고수이든 모두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 바입니다.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